안녕하세요. 레저 산업을 즐겁고 활기차게 분석해서 설명해 드리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. 오늘 알아볼 롯데 관광개발. 이 많은 분들이 매출액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지만 이 실적은 언제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기업인데요. 하지만 지금부터는 롯데 관광개발은 이 기업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부터 해서 그 어떤 내용이든 대한민국에서 가장 깊이 있게 끝까지 추적하도록 할 테니까요. 제가 얼마나 파고드는지 지켜보시면서 진심으로 저와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시간은 이 롯데 관광개발의 주가의 흐름은 어떤지,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. 이 마카오 카지노에 대한 반사 수혜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롯데 관광개발의 차트를 보시면 현재 이 9,600원으로 전일 종가와 같은 가격을 보여주면서 조금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지지를 어떻게 하냐? 이거를 저희가 박스권을 조금 보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박스를 자세히 보시면 22,000원 부근에서 9,000원 부근까지가 매물대가 많은 것을 파악할 수 있고 이 부분에서 이 지지와 저항이 좀 많이 일어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박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 따라서 현재 진행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이 박스를 뚫고 밑으로 좀 이탈을 해서 하락을 해준다면은 보유 비중을 조금 줄이는 것도 좀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. 이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는 이 박스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주가가 상승 전환을 하는 건데요. 시세 전환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이겠죠. 이 실적에 대해서 현재 가장 중요한 화두가 마카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번 시간에 좀 자세히 풀어드렸는데요. 이번에는 조금 못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 설명을 드리고 아시는 분들은 한번 복귀하는 개념으로 이 정리하시는 거를 간단하게만 조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국내에서 이 외국인을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카지노 업체의 주요 고객은 보통 중국인의 비중이 좀 높은데요. 이 국내 카지노 업체와 이 마카오 카지노 업체의 고객층이 이렇게 유사한 만큼 마카오 정킷 규제로 VIP 고객 수가 좀 줄어들면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시장의 걱정에 좀 반영을 해서 이 주가가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 주가의 부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마카오발 역풍이 좀 잦아들어야 주가가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. 하지만 이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마카오 규제로 국내 카지노 업체의 일부가 좀 수혜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. 마카오를 못 가는 이 VIP 고객이 찾을 수 있는 곳이 필리핀이나 베트, 베트남 그리고 싱가포르 한 이 세 나라 정도가 있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한국의 카지노 기업이 좀 이익을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겠습니다. 따라서 이 국내 카지노 업체에 이 정킷이 데려오는 VIP 고객 외에도 이 마케터를 통한 VIP 고객이나 매스, 이 일반 고객도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. 그 중에 특히 이 롯데 관광개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왜? 이 카지노가 있다는 것인데요. 아까 말씀드린 일본이나 이런 기타 동남아 이런 국가들이 카지노 수요가 좀 한국의 카지노로 향하는 이 반사 수혜가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지리적으로 제주와 가깝고 이 무이자가 가능을 해서 제주로 사람들이 많이 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입니다. 10월에 제주 운항 편수를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10월 제주항공 이 국제선 운항 편수는 2019년 10월이랑 비교를 해보면 10.1% 준수까지 좀 회복을 한 모습인데요. 반면에 이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은 각각 95.4%, 김포공항이 100.3% 회복된 점을 감안했을 때 이 향후 이 노선이 확대됨에 따라 이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저희가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. 또한 이 지난해 10월만 해도 이 11%의 그치던 이 외국인 투숙 비중이 해외 직항 노선 확대로 개별 관광객 시트에 방문이 크게 늘어나면서 올 하반기에는 약 60% 안팎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. 롯데 관광개발은 다른 카지노 업체들과 조금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호텔이나
카지노, 그리고 쇼핑몰 등 이 부대 시설을 직접 소유하고 운영을 하고 있어서 수익성의 측면에서 조금 유리하다는 것입니다. 이 국내 대부분의 카지노는 이 호텔 내 사업장을 좀 임대를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숙박료나 식음료비 등 부대시설 이용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 강한 개발은 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. 11월 제주도 국제노선 증평과 이 12월에 이 연말 효과까지 조금 제가 감안을 해 본다면은 올해 4분기에는 이 카지노 성적이 3분기 대비 한 60%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또한 이 시장에서는 내년에 1,200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거두어서 순이익 턴어라운드를 도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순이익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지를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흐름을 지켜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또한 이 롯데 관광개발은 2,600%의 좀 매우 높은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좋은 기사가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. 이 7,800원의 부채 만기를 그래도 1년 연장해서 급한 불을 껐다는 것인데요. 하지만 이 이자 부담이 좀 2배를 예상한다는 부분은 부정적이지만 그래도 이 만기 연장에 성공했다는 것은 저희가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. 기사를 조금 같이 살펴보면 롯데 관광개발이 7,800억 원 규모의 부채를 파이낸싱을 성공하면서 부도 위기를 넘겼는데요. 하지만 만기 연장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이 연 이자율 상승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. 이 리파이낸싱에 대해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도달한 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다시 자금을 좀 빌려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자금을 상환한 게 아니고 그냥 다시 이 빌린 사람만 좀 변경됐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만기를 연장하는 대신 이 이자율을 조정하기로 한 것이 알려져가지고 약 2배가량 뛰는 것은 조금 부정적인 모습이겠습니다. 따라서 이 관광 개발에 호텔업계 회복세가 좀 부진한 상황에서 좀 수천억 원의 누적 적자와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할 상황은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제 좀 금리가 낮아진다는 기대감과 미국이 만약에 금리를 낮추면은 한국도 좀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은 저희가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라고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이번 영상은 이 롯데 강남개발의 대응 전략과 좀 이슈들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. 이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해당 영상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멘토들이 많으니까요. 미리 타 종목의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